네, 이번 강의는 부동산 핵심 지식, 재개발, 재건축 투자법 2부 강의 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의 승인 단계, 시행 단계에서 그 단계별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단계별로 투자할 때 장단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약 한 10여 년, 정도로 해서, 걸리는 시간들이 있죠. 그래서 그 단계별로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서 투자의 가치와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의 투자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보통 뭐 확인해야 될 사항들, 어떤 점이 유리하고 어떤 점이 장단점으로 와닿는지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 투자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부동산 투자는 사실 청약 통장이 없이도 가능하죠. 무엇보다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보통 분양권하고 조합원 입주권의 차이점을 설명을 할 때 보통 청약, 그러니까 분양권은 청약을 통한 신축 아파트 입주하는 권리로 청약 통장이 필요하죠. 근데 이에 비해서 조합원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한 새로 짓는 아파트에 조합원 자금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할말 때 청약 통장의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일반 같은 부동산 투자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더 저렴하게 조합원 분양가로 노얄층, 특히 이제 노얄층 투자 가치가 높은 노얄층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장점을 가져가고요. 금융 지원도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또 찾아보시면 있고요. 특히 일반 같은 부동산 물건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투자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죠. 시세 차익이 일반적으로 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법을 좀 아시고 부동산을 전문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투자를 하시죠. 재개발, 재건축에. 그래서 그런 관련돼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면 그 재개발, 재건축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얄층 선점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금융지원도 좀 있고요. 청약통장이 없이도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추진위원회 활동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투자할 때는 추진위원회 활동 여부에 따라서 장기간으로 갈지 단기간으로 갈지 혹은 인가받는 그런 어떤 여부들이 많이 작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그리고 시장이 주택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한 후에 보통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됐다는 것은 개발 초기 단계라고 보면 되시죠. 그래서 활동이 있을 때 추진위원회 활동 여부를 좀 자세히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인 추진위원회를 선호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 추진이 빠른 것이 당연히 유리하죠. 이게 장기간으로 가는 보통 한 거의 10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이 단계적으로 수립이 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후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비 구역 지정부터 2주까지 통상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있긴 하지만 통상 한 10년 정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빠른 곳으로 빠른 곳이 유리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관리처분 이전 취득이 좋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전후로 해서 취득 세율이 달라지는 점도 체크를 꼭 하셔야 되고요. 인가 전에 이루어지는 매매에 대해서는 주택 취득 세율이 적용되죠. 네, 제가 설명드렸긴 했지만 앞전에
주택 지름률은 최저 1.21%에서 최고 3.5% 수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지 지분 넓은 대단지 아파트가 유리하겠죠. 당연히 이제 대지 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재건축은 대지 지분에 따라서 평형대와 분담금 결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성패를 거의 가름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지 지분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면 아실 수 있죠. 가령 뭐 만분의 60일이면 대지 지분은 60일 제곱미터로 환산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61 제곱미터 곱하기 0.3025 뭐 이러면 18.45평 정도 되죠. 그리고 그런 개념을 다 일일이 보시고 지분율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가 제한된 곳이나 그리고 이주비가 높은 곳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보통 지분 쪼개기란 말을 많이 들으실 수 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보통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부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1인 소유의 단독 다가구 주택을 아파트 분양권이 많이 받기 위해서 여러 명 소유의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변경을 해서 단독 다가구 주택을 허물고 다세대 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를 말하죠. 지분 쪼개기는. 지분 쪼개기를 통해서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구역은 조합원 수가 크게 늘어나면 일반 분양권에 일반 분양권이 줄어들어서 사업성이 악화되죠. 앞전 이제 일부에서 예를 들면서 영상 쪽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주변 아파트 시세를 또 확인을 잘 하셔야 되죠. 재개발, 재건축은 특성상 시장이 침체되어서 주변의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탄력적으로 분양가를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낮추면 조합은 추가 부담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절한 분양가인지도 판단하기 위해서 주변 시세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확인을 쭉 하셔야 되고요. 조합은 지분 매입이 최우선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해당 지역의 땅을 소유한 토지 주인들이 조합을 꾸려 추진하는 사업 특성상 조합원이 먼저 분양 신청을 합니다. 따라서 채광과 통풍이 좋고 통풍이 좋은 남향이나 조망이 좋은 고층 주거 여건을 배당을 받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이 끝나면 일반 분양은 남은 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합원 지분 매입이 최우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구역 내 근린 상가 투자도 주목할 만합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 지분은 통상적으로 권리가액이 주택보다 높죠. 그리고 관리 처분 이전까지는 주택에 대한 세금 부과도 피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게다가 종합부동산세도 해당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재개발 지분 투자에는 더 유리한 편입니다. 주의할 것은 건축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의 조건은 잘 고려하셔야 하지만 건립세대보다 조합원이 많을 경우에는 청산된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근린상가 투자도 좀 주목을 하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지가 좋고 대단지로 탈바꿈할 구역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입지가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서 향후 가치도 많이 달라집니다. 1000세대 이상 대단지와 주거 환경, 도로, 학교, 공원들의 갖춰진 곳이 보통 무난한 투자 가치성이 있는 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고, 그리고 비례율과 무상 지분을 좀 따져 보셔야 됩니다. 비례율, 추가 부담금과 관련되어 있죠. 비례율은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수익, 분양 수입에서 사업 비용을 뺀
그 비례율을 보는 거죠. 그래서 기존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A조합원의 종전 자산가액이 2억 원이고 조합 자산 총액이 500억이다 라고 하면 사업비 600원을 들였더니 재개발 후 자산 총액은 1000억 원이 되었다. 그러면 59 제곱미터의 분양가격은 1억 8천만 원의 경우 보면 되고요. 이때 비율은 1천억 빼기 6천억 나누기 500억 원. 그럼 80%가 되거든요. 그러면 100%가 안 되니까 당연히 부담금을 내야 되는 형식이죠.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어떤 관련 사이트에 찾아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A 조합원의 종전 자산 권리 가액은 2억 원 곱하기 80% 그럼 1억 6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1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할 때는 2천만 원 분담금을 내야 하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일일이 따져 보셔야 되고요. 무상지분은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시공사가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면적을 추가 분담금을 이렇게 추가 분담금이 없이 조합원에게 줄 수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말하는 건데, 만약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배정 면적보다 더 큰 면적에 들어가기를 희망한다면 늘어나는 면적만큼 추가 분담금도 내야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내고요. 반대로 적은 면적이 좋다고 하면 돈을 돌려받는 구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비례후가 무상 지분도 좀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사이트나 이런 데 자세히 찾아보시면 그 방법도 설명이 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쭉 한번 보십시오. 그래야지 더 투자 가치성을 더 따질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 쪽에서는. 그리고 의무 임대주택 비용 축소. 자, 이거는 재개발 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단지 내 전체 주택의 최대 20%에서 15% 정도 들었다고 보면 되고요. 수도권은 전체 공급 가구 수의 15% 이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고시로 정하게 됩니다. 서울시 상한선은 15%로 고수하고요. 인천은 0% 비율을 낮추기로 하는 그 편차가 좀 크게 될 전망으로 보시면 되고요. 투자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재개발 재건 투자법에서 하는 것 중에서 투자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은 먼저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입주를 목적으로 할 건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투자가 목적이라면 투자 수익을 최대한 돌릴 수 있도록 분석해서 투자 수익률을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구역을 선정을 해야 되고요. 입주가 목적이라면 뭐 사는데 필요한 여건들, 뭐 교통 여건, 주변 환경들을 당연히 고려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뭐 부동산은 뭐 기본적인 투자 할 때 생각하시는 것들이긴 하지만 이것도 투자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 시기를 잘 잡아야 되죠. 투자 목적도 중요하고 투자 시기도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뉴타운 재개발 투자는 매입 시점을 잘 고려해야 하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구역 지정 단계, 시공사 선정 단계, 뭐 앞전에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조립 설립 단계, 사업 진행 인가 단계, 뭐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단계 쭉 있죠. 그 장단점을 고려하면서 제가 일부 다시 보시면 그 내용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 시기를 잘 잡으셔야 되고요. 본인한테 맞고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 투자 마인드에 따라서 그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종적인 그렇죠. 뭐 안전한 단계에서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투자금이 더 많이 들겠죠. 그리고 안전하지 않는 단계, 즉 뭐 초기 단계 이런 데는 이게 초기 계획은 잡혔지만 무산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단계에는 안전도가 높죠. 그렇지만 당연 투자금은 덜 들겠죠. 수익은 더 많아지고.
뭐 그런 개념이긴 한데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실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 추진 단계 확정 시점 직전이 가장 좋은 투자 시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주비 지급 시점을 투자의 적기라고 보통들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투자와 동시에 이주비를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액의 초기 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바로 재산 평가가 진행되고, 평가가 완료되면 이주가 시작돼서 이주비가 지급된다고 보통 이주비가 지급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서 투자 가치가 그만큼 감소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사업 시행 인가 시점을 전후로 해서 재산평가 완료 이전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투자 시기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추진 속도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곳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사업 진행을 원하는 곳을 선택하고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개발 이익은 사업 추진 기간과 반비례한다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액이죠. 감정평가액이 높고 대단지 내 세입자가 좋은 곳을 선택해라. 뭐 당연한 소리긴 하지만 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와 연동이 되죠. 일단 공시지가가 높은 곳에 감정평가액도 당연히 높을 거고, 통산 대단지 뉴타운 재개발 구역은 부지 면적이 1만 평이 보통 넘고요. 전체 가구 수가 1000가구 이상인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대단지로 대단지 내 이런데 세합자가 좀 적은 데를 선택하는 게 맞는 이점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주비가 많고 사유지 비율이 높은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공유지보다 사유지 비율이 높은 곳, 사업 면적에 비해서 조합원 수가, 세입자 수가 적은 곳, 그리고 건축비가 적은 곳이 개발 이익이 높습니다. 당연히 이 관련된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주비가 많고 사유지 비율이 높은 곳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 부동산의 기본적인 여건이긴 하지만 교통 여건이 양호한 곳을 고르셔야 됩니다. 결국은 인구가 모이고 그 개발의 목적이 달성이 되면 그 교통 여건, 상권이 형성되면서 물론 이제 기존에 있는 상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재개발되면 더 그게 활성화되면 결국은 교통입니다. 교통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통 여건에 양호한 곳을 골라야 돼요. 교통 영화 중 전철 역세권의 최고 입지가 꼽히죠. 전철이 역세권인 지역이 결국은 많이 오른다. 기본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부동산 투자하실 때 기본적으로 보시긴 하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특히 꼭 개통될 지하철 노선이나 대중교통만 좀 살펴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명도가 있는 시공사를 선정한 지역을 선택하시는 게 좋죠. 유명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는 높은 관심을 끌고 보통 이제 부동산이나 어떤 다른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할 때 사람들 관심도가 그게 또 투자의 가치성 그리고 가격을 차익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또 조건 중에 하나죠. 관심도. 근데 그 높은 관심도는 보통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가 또 가격을 높게 형성을 하기 때문에 지명도 있는 시공사를 선정한 지역을 선택하라.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라. 뉴타운 재개발 구역 투자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뉴타운 재개발 지역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정보 수집을 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전문가의 조언을 좀 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가 지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식에 앞서서 실질적 그 투자의 안목이 있는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 전문가의 좀 결국은 여러 군데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여러 군데 그 정보를 조합을 하셔서 본인이 결국은 판단을 하시는 게 올바른 투자법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서 본인이 직접 판단을 하시는 그런 어떤 자료의 느낌으로 해서. 그렇지만 전문가의 조언은 꼭 조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투자법 1, 2부로 나누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이 전반적인 사항 외에도 재개발 재건축에는 관련 용어라든가 아니면 땅의 면적에 대해서도 사실 재개발 재건축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고 사실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강의를 따로 들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한번 강의 소요가 되면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차차 제가 강의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투자법 1, 2부 강의 드렸고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좋은 강의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